안녕하세요. 그립 컴퍼니의 김한나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커머스의 어떤 지난 2022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랑 그리고 내년에 좀 라이브 커머스를 어떻게 저희가 해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간단하게 저희 이제 서비스를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고 지금 마케팅 시장이라든가 이제 저는 지금 유통 커머스 플랫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컨텐츠적인 요소가 강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통 마케팅 시장이 어떻게 이제 변하고 있는지 간단히 짚어보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라이브 커머스이지만 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어떤 오해 같은 것들을 제가 한번 짚어보고 그러면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립 컴퍼니라고 하는 그립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영상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사업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다가 이제 굉장히 영상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들을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몸소 모바일 영상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거를 느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다가 바로 구매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립 컴퍼니는 지금 라이브 커머스 국내에서 가장 먼저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제 최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방송을 하는 저 플랫폼뿐만 아니라 사실 시장에서는 많은 대형 유통 플랫폼들이 이 라이브 커머스나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이 어떻게 하면은 이 자사몰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생각을 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그걸 기회로 보고 이 사스라고 하는 라이브 클라우드라고 그립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많은 브랜드사들이나 셀러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방송하는 것들이 부담이 되셔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방송을 하실 수 있게 매칭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굉장히 한국에서는 한 이제 저희가 이제 5년 차 되었는데 저희가 가장 먼저 한 거 보면 이제 5년의 역사밖에 갖지 않은 거라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글로벌로 봤을 때 근데 올해 예상하는 그 규모가 한 537조 정도 된다고 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근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근데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직 초기다 보니까는 정확하게 저 규모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사실은 데이터를 알 수 없지만 우선은 이제 리서치 회사들이 보는 거는 사실 내년에 한 10조 정도 된다고 보지만 사실은 저거보다 어떻게 라이브 커머스를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커머스 안에서 모바일 서비스 안에서 이 모바일 서비스의 일부분으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그립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그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오프라인에 있는 분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에 훨씬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바로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특히 모바일로 판매를 하실 수 있을까 이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 같은 데서 오시면은 사실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 하는 것들은 오늘 이도희 교수님도 많은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이 소상공인 분들은 그렇게 이제 생계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온라인을 전문성을 갖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실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손님이 이제 오시면 이제 인사하고 잘 응대하시고 하는 걸로 매출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그것들을 거의 구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오프를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방송 이 라이브라고 하는 영역이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 이 라이브 커머스가 왜 이 아주 짧은 역사에서 그렇게 왜 빨리 성장을 하고 있을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영향이 조금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 코로나 전부터 했는데 사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성장을 더 많이 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코로나 이후로 소비 생활이 굉장히 이제 비대면이 너무 자연스러워졌는데 이 비대면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들이 이제 구매하시는데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정보가 되게 제약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전 경험을 충분히 주고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성을 줌으로써 정보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묻고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보는 이 라이브 커머스의 핵심 중에 하나는 관계거든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오프라인에서는 이 단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온라인상에서 이 단골을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 이제 관계를 갖고는 있지만 거기서 커머스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단골을 만들 수 있는가, 이 관계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모바일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는 고객을 애퀴지션하는 고객을 이제 모객하는 비용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저걸 부담감을 느끼고 있죠. 이제 유통하시는 기업들도 마케팅을 하는데 저 비용이 올라가고 그리고 근데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저런 광고 같은 걸 하는 거를 사실은 더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나온 그런 이제 신규 매체,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신규 매체가 필요하다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매체에 대한 어떤 니즈가 생기면서 신규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생기면서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어떤 매체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소비자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의 이제 경우 보면 가치 소비에 대한 되게 니즈가 있고 비용을 쓰더라도 사실은 이왕이면 고물가 시대에는 이제 저가를 많이 지향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대중성으로 있지만 사실은 한편으로 내가 쓰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좋은 기업에 있는 물건을 사고 싶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트렌드로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도 사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사고자 하는 그런 물건들의 어떤 그 철학을 갖고 있거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데 그걸 비대면으로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어떤 비대면이면서 비대면으로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사고자 하는 곳에서 관계를 구축하는 것들, 브랜드와 관계를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이모셔널한 컨택트가 있다던가 이제 이 브랜드와의 어떤 셀러와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저희들한테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키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들은 스토리텔링이나 진정성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이 구매 전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커머스가 이 브랜드들에는 브랜드 기업이라든가 셀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 성장시키거나 셀러로 관계를 구축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보면은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홈쇼핑하고 같이 이제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다 보니까 아 이거 연예인 나와야지 잘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밑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전체 거래액의 70%는 소상공인 분들이 방송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그 방송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거래액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방송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연예인 분이 셀럽분들이 나오셔서 방송하는 것이 꼭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방송하는 데 있어서 그럼 셀럽이 아니어도 말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재미있는 이제 실험을 저희가 했어요. 이제 하도 진짜 셀럽이나 쇼호스트 같은 분들이 방송을 해야지 잘 팔리는 거냐. 사실 저희는 감각적으로 아니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그 당연하기도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이 잘 팔릴 수도 있지만 그게 100%의 이제 구매 전환의 요소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실제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이 오른쪽 이미지 중에서 이제 상단에 있는 이미지가 이 셀럽이라든가 쇼호스트 분들의 이제 이게 피칭이에요. 음성 분석을 한 건데 굉장히 이게 파장이 있죠. 이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음의 높낮이가 있고 약간 기승전이 있는 것처럼 이게 뭔가 굉장히 말씀을 잘 배우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음성 분석인데 실제로 아래에는 저희 셀러분들 중에서 성공해서 잘 자리를 잡고 계시는 분들의 음성을
분석값 평균 값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톤이 이렇게 일정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쇼스트 같이 꼭 강하게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게 뭐 이렇게 강약이 크게 있거나 이게 전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꼭 구금의 그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 하는 데 있어서 제작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제작비에 있어서 이 제작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쨌든 관계를 형성을 함으로써 제작비를 충분히 낮추고 저희가 이제 이 모바일 하나를 통해서 굉장히 방송을 하실 수 있을 걸 독려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작비가 전혀 없이 사장님들이 소상공인분들이 직접 방송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급성장하는 거를 아래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라이브 커머스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이게 진출을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볼 때 아직 초기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 빠르게 성장하는 거를 아래 이제 하단에 이미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보면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2.6% 정도 이제 260%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 소상공인 분들이나 이제 브랜드사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을 갖고 이걸 매출을 성장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라이브 커머스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방송을 하루에 한 1,500개 정도 이제 방송이 이제 있는데 이제 소상공인 분들 방송이 이제 대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분들을 많이 데이터를 저희가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라이브 커머스가 조금 더 빨리 이제 정착하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 트렌드에 맞을까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 이제 영상이 조금 이제 안 나와서 좀 아쉬운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영상이 뭐냐면 지금 6시에 보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면은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서 도매로 파시잖아요, 다들. 이제 도매로 파실 때 그 일반인들은 그 도매로 그거를 사시는 거를 구매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우선 알아들으실 수가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매로 거기서 낙찰을 받은 거를 바로 방송에서 소매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면은 지금 성주 참외를 이제 6시에 팔고 계신데 성주 참외는 한국의 참외는 성주가 맛있는데 사실 이 성주에 있는 모든 지역도 이 농장마다 맛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주 참외가 모두 맛이 균일한 게 아니어서 우리는 어느 집 농장을 낙찰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취향과 굉장히 그 정보가 고도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희대 농장의 참외를 낙찰받았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분들이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5kg, 10kg를 사시겠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사실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셀럽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아도 그 현장감을 가지고 구매 전환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비용을 최적화해서 컨텐츠를 다양화시켜야 된다고 이제 저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이 전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다 보니까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성을 가진 컨텐츠를 이제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모바일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영상 통화하듯이 방송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언제 어디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방송에 대한 어떤 배경이 다르고 그 환경이 다르고 그게 컨텐츠가 되게 다양성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쇼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공장이 됐든 창고가 됐든 그런 모든 환경이 아마도 이제 컨텐츠로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구매 전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사실 모든 저희가 보면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하다 보니까 판매하는 것도 사실 약간 제한이 없거든요. 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든 이제 다양하게 무형의 상품도 아까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서비스가 굉장히 코로나 때 성장을 했는데 저희도 보면은 이 코로나 때 저희도 서비스나 약간 뭐 저희가 청소에 관련된 걸 판매를 한다거나 뭐 올해 여름에는 그래도 조금 인기 있게 팔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에어컨에 대해서 에어컨 청소하시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많은 뭐 분들이 이제 방송 같은 것들을 못 하시기도 하고 MC 같은 걸 못 보시기도 하니까 그런 무형의 자기에 대해서 가치를 매겨 갖고 판매하시거나 후원을 받아서 판매하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실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사실은 시간이라든가 리소스가 모두 다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이거 다양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유통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상품에 사진을 찍고 사진 찍은 것들을 올리고 텍스트로 정리해서 하시는데 이 소상공인 분들이 재고가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그것들을 그 재고를 감당할 여건이 잘 되시지도 않을 때도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방송을 바로 찍고 방송을 할 때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수량과 이제 가격을 바로 넣어서 이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시간이 들지 않게 하는 것들을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어서 라이브 하면서 바로바로 상품 등록하고 재고를 소진하고 그래서 굉장히 회전이 빠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컨텐츠를 다양화하면서도 이 기술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떤 이 셀러분들이나 브랜드사들은 어떤 브랜드를 내가 판매하는 것들 약간 휴머나이제이션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약간 이게 인간화가 어떤 이제 의미냐면 사실은 이제 이 브랜드 상품은 아까도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뭔가 관계를 구축하기를 이제 점점점 원하는 것 같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휴머나이제이션이 그러니까 이 저희가 이제 셀러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지만 관계성을 가지면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이 채널이라든가 이 셀러분들을 굉장히 가깝게 느끼시거든요. 이 인기를 갖고 팔로우를 하는데 이제 이것들을 인플루언서화 시키면 구매 전환이 굉장히 높다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널을 만약에 저희는 이제 SNS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팔로우를 하시면 한 달에 어떤 한 채널을 저희가 보면은 한 상위 이제 30%가 거의 많은 부분에 이제 거래를 차지하시는데 이 구매자분들이 이 팔로우를 하시면 한 달에 한 두 번 이상은 구매를 하세요. 그러니까는 디지털 단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단골이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 반품률이 저희가 누적 반품률이 1.3%거든요. 그럼 이제 홈쇼핑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오픈마켓이 이제 10% 전후를 한다고 보면 저희가 굉장히 이 관계 형성으로 인해서 팬심이 발동을 하면 반품률도 낮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희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팬 커뮤니티를 이제 이 브랜드사에서 판매하신 상품에 대해서 팬 커뮤니티를 구축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브랜드 하나가 하나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판매 채널 하나를 이제 팬심이 있게끔 이제 커뮤니티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른쪽에 있는 상단에 이제 이미지 보시면 저기 팔로우라고 써 있는데 여기 루미 언니라고 써 있거든요. 저분은 이제 이 종로에서 주얼리를 판매하고 계시는데 요 루미 언니라고 하는 그 주얼리를 판매하시는 분이 여기 상품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루미 언니의 스타일을 좋아하셔서 여기서 매번 방송을 이제 보러 오시기도 하는데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서로 인사도 하고 어제 오셨던 분들이 오늘도 오고 꼭 구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약간 마실 나가듯이 아는 내 취향이 비슷한 굉장히 점점점 시장이 마이크로 취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향이 굉장히 뾰족하게 비슷한 사람끼리 약간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구매를 독려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팬 커뮤니티가 생기느냐? 이 팬 커뮤니티를 생기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드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이게 이 팬에 굉장히 적은 이 시드 팬, 나의 찐팬 같은 분들을 이제 먼저 만들고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같이 이 채널을 응원하고 여기서 판매하는 상품을 서로 사게 독려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브랜드 공통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팬 커뮤니티를 막 이렇게 형성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채널을 만드시면서 조금 형성하는데 나는 연예인도 아닌데 나는 어떤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채널이 인플루언서화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 팬을 잘 관리하시는 것 단순한 CS가 아니라 팬의 관점으로 점점 팬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약간 집중하시면 구매 전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고객의 리텐션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팬 커뮤니티 구축하는 방법을 저희가 보면 사실 이제 라이브로 저희가 이제 숏폼도 있고 라이브도 있는데 굉장히 라이브에서 절대적으로 구매를 하세요. 저희도 이제 상시로 이제 다른 유통 채널처럼 이제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하시기를 원하는데 라이브가 좋으신 것 같아요. 팬들은 왜냐면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단순히 물건을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포션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 정확하게 정량화한 적은 없습니다만 느낌적으로 한 30% 이하지 않을까. 일상을 이야기하고도 하고 요즘의 트렌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관련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브를 통해서 그 소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 이 사실은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하고도 매일 만난 친구가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매일 만나는 친구들하고 할 말이 있는데 사실 1년에 한 번씩 만난 친구들은 되게 할 말 잘 없을 수 있는 것처럼 매일 만나는 고객을 만드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QA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 이제 상시로 이제 뭐 오픈 채팅이라든가 아니면 상시로 이렇게 대화하실 수 있는 그룹을 만드시면 이 팬들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팬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같이 커뮤니티를 가져가시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시면 어떤 효과가 있으시냐면 이벤트 같은 걸 하신다거나 그 팬분들이 또 다른 고객을 데려오신다거나 다른 추가적인 마케팅을 많이 하시지 않아도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보면 하나 또 중요한 게 저희가 보는 게 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이 연결하는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고객으로 더 많이 만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미있게도 많은 이 구매자분들이 셀러분들하고 소통하시면서 매장은 어디 있어요? 어디서 판매하시는 거예요? 막 이런 질문을 하시다가 동네면 동네라고 찾아가서 배송 픽업하러 가시기도 하고 배송 안 받으시고, 아니면 지방에 계시면 서울에 내가 놀러 왔다가 서울에 그 매장을 가시기도 하고, 매장이 아니어도 회사로 가시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지도 같은 것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어떤 라이브가 있는지 내가 그 가까운 곳에서 온오프로 내가 가서 이 현재에 있는 그것들을 볼 수 있게끔 방송을 보고 친근감을 갖고, 온라인에서 이제 봤던 분들을 오프라인으로 보면 연예인 보듯이 그렇게 또 신기해 하시고, 한번 오프라인에서 만나시면 그게 진짜 단골로, 온라인 단골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단골이기 때문에 가시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리얼 라이프로 이 온라인을 연결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저희가 이 라이브 커머스를 조금 더 활용하시는 방법 중에서 이 엔터테이닝한 그 방식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은데, 저희가 이 엔터테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재미있거나 이제 어떤 개그적인 요소를 가지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쇼핑하는 느낌을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쓰는 것이 뭐 경매를 하는 방식의 물건을 판매하시는 데 있어서 경매 방식을 취하신다거나 랜덤으로 하신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공동 구매 하신다거나. 그래서 판매 방식을 굉장히 고객들과 함께 다변화하셔서 그 판매하는 방식을 이렇게 굉장히 이 방송하시는 데 있어서 판매 방식을 다양화하시면 그 리텐션을 굉장히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하시면은 내가 물건을 가격을 올리면서 이 마음이 이렇게 심장이 이게 약간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콩닥콩닥하면서 그거 기다려서 보시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뭐 하나 샘플 같은 것도 판매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판매 방식을 굉장히 구매 경험을 다양하게 주시는 것들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보면은 저희는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유통 플랫폼들은 아무래도 목적성 구매를 하는데, 이제 저희 그립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형태로 이제 이렇게 탐색하거나 오늘 재밌는 방송 뭐 있지, 오늘 어떤 판매하지, 이런 거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언니 오빠들이 어떤 물건을 팔지, 이제 이렇게 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SNS와 약간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저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당 라이브 총 시간이 한 달에 저희가 한 4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지표를 보면 어느 정도의 의미를 보면은 이제 인스타그램 한 7시간 정도, 당연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오래 봐야 되기 때문에 한 7시간, 29시간 정도 넘는 것 같은데, 요 한 달에 이 시간을 보는 시간이 높고, 저번에 전체 이제 저희 이제 라이브 하시는 분들인데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방송을 보면은 구매자의 평균 시청 시간은 월 11시간이에요. 굉장히 오래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제 거의 11시간이면 지금 보니까 페이스북 하는 시간 같이 저희를 쓰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 이 셀러분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관계를 잘 형성하시고 이제 재밌게 요것들을 같이 쇼핑한다는 느낌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이런 소상공인들만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브랜드사들도 저희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자사몰에다가 이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서 넣으시는데, 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뭐 많이 아시는 이제 유통사들이 많이 계세요. 뭐 SSG도 계시고 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뭐 저런 이 유통 플랫폼에서는 자사몰에 저희가 이제 유사한 저희 똑같은 이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역시 같이 경험하는 저희의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서 판매하는 경험을 고객들한테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 연예인분도 실질적으로 많이 같이 하시니까, 그러면은 어떤 콜라보를 하면 조금 더 구매 전환이 있을까 보면은 이 셀럽분들도 인플루언서 분들도 굉장히 뾰족하게 취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들의 스타일이 있으시니까 상품과 그 셀럽분들의 취향을 잘 연결하고 있는, 팬이 어떤 나의 팬들이 좋아하는 그 취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셀럽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시면 구매 전환이 높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셀럽분들이 한 40분 정도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이제 방송의 시청에서의 구매 전환을 보면 28% 정도 돼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채널이 있다 보니까는 내 팬들한테 판매를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셀럽마다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슈퍼주니어 신동님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 전자기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팬들한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전자기기에 굉장히 이렇게 박학다식한 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매칭해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형태로 팬을 이해하는 그런 셀럽들과 함께 취향을 조금 더 고도화된 취향을 판매하시는 형태로 이제 상품을 매칭해서 판매하시면 조금 더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리를 하면 이 브랜드사가 이제 구매자한테 조금 더 이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 조금 더 개인화하시고 이러면 이 구매자분들이 어떤 팬 커뮤니티를 형성하시면서 이 셀러의 채널에 대한 충성을 갖거나 아니면 브랜드 충성도를 좀 갖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성공적인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데 조금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